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 모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40%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무려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창피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이웃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선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 부부들과 상담해온 의사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 성생활이 왜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지. 둘째,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셋째,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올바른 방법. 넷째, 준비 운동과 마무리 과정의 중요성.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여섯째,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습관. 일곱째, 꼭 해야 할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 여덟째, 마음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아홉째,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 열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성생활을 시도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젊을 때처럼 안 되니까 괜히 자신감이 떨어진다. 파트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은 지금부터 더 빛날 수 있구나. 그 확신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70세 이후 성생활. 이것은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한노인의의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70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2%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4% 낮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41% 높았고 수면의 질도 35% 좋았습니다. 이 수치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부부 사이가 예전보다 멀어진 것 같다. 서로 대화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친밀감의 감소가 외로움을 만들고 외로움이 우울감을 만들고 우울감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병들이 찾아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80년 가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밀감과 사랑이 있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생활을 포함한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평균 수명이 3.7년 더 길다는 구체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3.7년입니다. 여러분 3.7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손주들이 그 사이 몇 살을 더 자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사랑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둘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셋째, 면역세포인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넷째,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르핀도 함께 분비됩니다. 다섯째,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천연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생활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포옹, 부드러운 손길, 함께 앉아 손을 잡는 것, 서로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것, 어깨를 기대는 것, 이 모든 친밀한 스킨십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고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원리례 이상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를 포함한 인지기능 저하가 38% 느렸습니다. 38%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40% 이상이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사랑할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나이에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7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처음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걸 상담하러 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닌가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도 부끄러워서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니까요. 저는 그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현명하신 겁니다. 그 부부는 지금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 음악을 들으며 서로 등을 마사지 해드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포근하게 껴안고 잠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 어르신은 다음 상담 때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 제 마음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 젊음이 아니라 깊이.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변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잘못 이해하셔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으시고 심지어 사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에 걸리는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발기 강도가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욕 자체가 예전보다 줄어드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테스토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반드시 대처법이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하는 분들이 65%에 달합니다. 65%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 분비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질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성관계 시 불편함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성생활을 포기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창피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흔한 상황이고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저용량 여성 호르몬 크림을 처방받으시면 불편함이 현저히 줄어들고 성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파트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가즘의 강도가 예전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나이 들면서 감정적으로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체적 강도가 줄어드는 대신 감정적 깊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30분 만에 도착했던 목적지를 나이가 들어서 40분 걸린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지만 여전히 도착합니다. 오히려 그 여정을 더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파트너에게 더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 파트너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런 변화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변화에 적응해 오셨습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극복하셨고 자녀들 뒷바라지에도 지치지 않으셨고 세월의 수많은 파도를 이겨 오셨습니다. 이 변화도 충분히 이겨내시고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과 권장하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허리,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이 위에서 체중을 실어 누르는 전통적인 자세는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가장 권장하는 자세는 옆으로 나란히 누워서 서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의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최소화됩니다. 둘째, 허리와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체중을 특정 부위에 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눈 맞춤 자체가 이미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 그 경험이 얼마나 따뜻한지 상상해 보세요. 베개와 쿠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허리 밑에 얇은 쿠션을 받치면 자세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등 뒤에 쿠션을 받쳐 반쯤기 자세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사랑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해드립니다. 집에 있는 베개와 쿠션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속도와 강도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고조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 성의학과 전문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신체적 접촉과 애무 시간이 길수록 옥시토신 분비량이 최대 3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천천히 할수록 몸에서 더 많은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생활을 시도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한두 잔 드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교환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번의 흥분이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즉시 멈춰야 하는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생활 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쉬세요. 첫째,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둘째,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힘들어지는 느낌. 셋째, 어지러움이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넷째,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다섯째, 왼쪽 팔이나 어깨가 갑자기 저리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10분에서 15분 편안하게 누워서 쉬세요. 그리고 이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생활도 운동과 같다는 것 아셨나요?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이 놀라고 심장이 갑자기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정리 운동 없이 갑자기 끝내버리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성생활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과 마무리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먼저 가볍게 어깨를 천천히 크게 돌려주세요. 앞으로 5번, 뒤로 5번, 그 다음 허리를 양쪽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이 활동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준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마사지입니다. 서로의 등과 어깨팔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걱정이나 불안이 줄어듭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감정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성관계 전 15분 이상의 스킨십을 가진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만족도가 2.4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 어르신들에게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로 일어나서 움직이지 마세요. 최소 10분에서 15분은 조용히 누워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가 끝난 직후는 심장이 아직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의 급격한 변화로 어지러움이나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나눠 마시세요.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안정시켜줍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쉬세요. 이 고요한 시간이 사랑의 여운을 더 오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보세요. 함께 좋았어.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다음에도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습관처럼 챙기다 보면 몸은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고 부부 사이는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약물 복용과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3%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골다공증약, 혈액 희석제,
이런 약들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지나치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고혈압 약입니다. 고혈압 약 베타 차단제 계열, 예를 들면 아테롤롤, 메토프롤 같은 약들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약해질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성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혼자서 약을 끊지 마세요.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위험이 생깁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계열의 고혈압 약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다가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면서 오랫동안 혼자 걱정만 하셨습니다. 창피스러워서 아내에게도 말씀 못하시고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민간요법을 시도해 보셨다고요? 용기를 내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을 때 제가 약을 다른 계열로 조절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어르신이 미소 가득한 얼굴로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행복해졌어요. 이러시더군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이것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신경 손상도 일어날 수 있어서 성적 감각이 둔해지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성기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처방받은 약의 정확한 복용, 이 세 가지가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을 인터넷이나 불법 경로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약들은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고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약을 드시는 분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세요. 그리고 처방을 받으시면 보험 적용도 되어 비용도 절감됩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정보도 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 질 건조증으로 불편하신 분들 산부인과에서 저용량 여성 호르몬 크림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창피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런 상담을 매일 받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윤활제도 있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에 관한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이든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홍삼, 마카, 비타민 E, 오메가3 등도 일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파는 정체불명의 제품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6번째로 이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과 식습관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성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직결됩니다.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공치, 청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하면 오메가3는 수도관 안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성기능 관련 혈관 건강이 비섭취자에 비해 현저히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생선들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 삼치1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아연과 좋은 지방,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테론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E는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소금기 없는 견과류를 꾸준히 드세요.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셋째,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빨간 토마토, 초록 브로콜리와 시금치, 보라색 블루베리, 주황색 당근, 이런 색깔 있는 식품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남성 생식 기능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넷째, 우리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호르몬 흡수도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에너지도 안정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과 성호르몬 수치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발효식품을 즐겨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계란과 두부입니다. 양지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호르몬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생성도 줄어듭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입니다. 매일 식단에 단백질을 넣으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한두 잔이야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은 테스토테론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신경 민감도를 저하시킵니다. 특히 성생활 전후로는 절대 피하세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경직됩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성기능도 함께 나빠집니다.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사실 가장 중요한 혈관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넷째, 과도한 설탕입니다. 달달한 음료, 케이크, 과자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성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실제적인 식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성생활을 계획하시는 날에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드시고 성관계 2-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는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하느라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충분히 드시되 성관계 바로 직전에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비싸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두부 한 모, 된장찌개 한 그릇, 현미밥 한 공기, 우리 주변에 항상 있던 음식들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과 사랑을 모두 지켜주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이런 기본적인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7번째,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섬기는 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70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성기능 관련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2.1배입니다. 여러분, 운동 하나만으로 성생활의 질이 2배 이상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성기능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력이 유지됩니다. 호르몬 수치가 안정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5가지가 모두 건강한 성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권장하는 운동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골반 근육은 성기능과 직결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무릎을 세워서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하루 10번씩 2에서 3세트.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케겔 운동을 권장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의도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초 수축하고 10초 이완하는 것을 10회 반복하세요. 특별한 도구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중량 운동은 허리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갑자기 힘을 쓰는 동작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숨이 너무 찬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셋째, 급격한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은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운동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손을 잡고 걷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운동이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것도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어르신 커플들의 지혜입니다. 8번째로 이제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경제적 부담, 친구나 가족의 상실, 그리고 자신이 쓸모 없어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와의 친밀감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의 정체를 파악하세요. 막연하게 힘들다 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무엇을 걱정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것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나 요즘 이런 게 걱정돼. 마음이 무거워서 잘 웃지도 못했어.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방도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각자 혼자 짐을 지게 되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하루 20분 이상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르신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3.2배 높았습니다. 단입니다, 여러분. 매일 20분만 투자하면 사랑의 질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저녁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함께 듣기, 드라마 한 편, 저녁 산책 나가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두 사람의 연결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씩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함께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 30분이 두 분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넷째, 우울감에 대해 솔직하게 대처하세요. 노년기 우울감은 매우 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25%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 드는 것으로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평소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거나 식욕이 현저히 변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세요. 마음을 돌보는 것이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9번째로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 부부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세 이후 성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부족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서로가 불편한 것을 숨기고 서로가 걱정하는 것을 혼자 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분들도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우회적으로 시작하세요. 텔레비전에서 우리 나이 어르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봤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파트너와 함께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할 때 기억하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난이 아닌 소망으로 말하세요. 요즘 파트너가 너무 차갑다 같은 말 대신 나는 파트너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세요. 주어를 상대방이 아닌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한쪽이 오늘은 몸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피곤하다고 하면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은 서로가 원할 때 나눠야 아름답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그냥 손잡고 누워있자 같은 대안을 제안해보세요. 신체적 접촉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마에 입을 맞춰주세요.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어 라는 말을 잠들기 전에 해주세요. 이런 작은 말들과 몸짓들이 어떤 긴 연설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을 유지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몸이나 젊음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솔직한 소통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제 10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과인지 기능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7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졸립고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 후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진 날 밤에는 잠이 더 잘 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안남병원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와 규칙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5%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킨십만으로도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치매 위험이 40%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적 활동은 뇌에 상당한 자극을 줍니다. 신체적 감각, 감정적 연결, 신뢰와 친밀감, 이런 복합적인 경험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듯 뇌도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수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너가 치료 중이신 경우입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시거나 만성 통증을 겪고 계신 경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도 함께 누워 손을 잡고 있는 것,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이런 친밀함이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치료 중에도 파트너와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료 성공률이 17% 높고
회복 기간도 평균 23일 짧았습니다. 사랑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 없이 혼자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혼자이신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이시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을 즐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 이런 자기 돌봄 행위들이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 같은 사회적 연결도 친밀감에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서로 욕구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은 더 원하는데 다른 쪽은 덜 원하는 경우 이것은 어느 나이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대신 다른 방식의 친밀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 성생활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치매 위험 40% 감소, 우울증 32%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14% 감소, 평균 수명 3.7년 연장. 이 수치들은 모두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몸의 변화는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시작입니다. 발기력의 변화, 질, 건조증 모두 대처법이 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랑하면 됩니다. 셋째, 옆으로 누워 마주보는 자세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베개와 쿠션을 활용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넷째, 성관계 전 5분 스트레칭과 파트너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끝난 후 10분에서 15분 함께 누워 쉬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나누세요.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추치의와 상담하세요. 혼자 약을 끊거나 바꾸지 마세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등푸른 생선, 견과류, 발효식품 색깔, 채소를 꾸준히 드세요. 술과 과도한 소금은 피하세요. 일곱째, 매일 30분 걷기,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파트너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덟째,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우울감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홉째,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난이 아닌 소망으로 말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긍정적 표현을 자주 하세요. 열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파트너에게 등 마사지를 5분만 해드리세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만 해드리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두 분 사이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오늘 하루 이야기를 나누세요.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시간이 쌓이면 두 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 파트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세요. 오늘 파트너 곁에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온 세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오신 세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가족들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을 이제 당당하게 누리세요.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자녀들에게 당당한 부모님으로 오래 곁에 있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따뜻한 연결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파트너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식 한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혹시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도, 며느리 사위분도, 가까운 친구분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만 어디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세 이후 성생활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안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봄비처럼 설레고 흥분된다면 노년의 사랑은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과 나누는 그 따뜻함,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중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